그렇기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그 안에 독이 있는데. 맞아. 그냥 돈을 절대 줄 일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공짜로 없거든. 맞아. 종목을 왜 준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개인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네. 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종목 이거 사라고 준다는 건 호의를 베풀 때는 의심을 해야죠. 거기 안에 독이 있다고. 코스닥이 더 어려워요. 대형주는 좀 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코스닥은 우리가 그 변동성이 빠른 거니까 빠른 토끼를 잡으려면 내가 더 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부지런해야 돼요. 코스닥은.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금액들이 제가 태권도 선수할 때 핑급을 뛰었거든요. 제일 가벼운 급이었어요. 가벼운 급은 발이 빠르죠. 발이 되게 빨라요. 발이 빨라요. 예, 그다음에 헤비급은 발이 늦잖아요. 근데 파워가 세. 파워가 세. 그냥 대형주예요. 코스닥은 발이 빨라야지. 짧은 돈 가지고 조그만 돈으로 빨리빨리 치고 나와야죠. 그래서 코스닥이 잘하는 사람들은 금액이 크질 않아요. 진짜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한 2천만 원 가지고 못해요. 예, 코스닥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저는 어때 하는데. 선배님이랑 또 다르지만. 저는 뭐 이제 대신 예, 조금 길게 보고 하니까. 그 단기 치는 사람,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는 적게 하면 큰거지. 크게 하면 다 물려요. 그냥 아무리 선수라도 그래서 금액이 작아요. 팔기도 쉽지 않고. 예,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보면 2천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매매해요. 그걸 하루에 2, 3%씩 막 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크게 나오는 걸 그걸 쌓아가요. 왜 그러냐면 빨리 나와야 되니까 큰 돈 못 들어가거든. 호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더 빨리 조그만 금액으로 순발력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에는 되게 개인 투자는 어렵다고 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에서 이런 그 코스닥 잡주들 있잖아요. 그거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박 TV에 나가면 추천을 안 해요. 추천 안 한 지가 한 9년 된 것 같아요. 저 상담만 해주거든요. 그러면 방송에서 물려가지고 고등주 물려가지고 저한테 토요일날 상담받는 사람 제가 그 설거지 애들이에요 맨날. 그럼 이거 어디서 샀어요? 그러면 TV에서 샀대. 아 이런 것도 추천해요?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제방송 방송국 그 관계자분들은 그런 잡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맞아. 개인들 하지도 못해요. 그런 것들 추천하는 것도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절대 할 수가 없어. 더 빠른 토끼가 돼야 되는데 아니 거의 주린이 여러분들이나 주식하는 분들이 이제 전업 투자자가 많겠어요. 재테크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재테크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다 주업이 아니라고 부업이라고. 주업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이게 주업이라면 괜찮거든요. 부업하는 사람 가지고 자꾸 주업을 만드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네. 저기 요즘 그 리딩방들 문자 오고 전화 오고 하는 거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럼 어디서 한 그런 사람을 보면 나는. 저는 우리 회사는 그 콜센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콜센터를 안 만들었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맛집 있잖아요, 선배님. 저희도 그 증권방송 사업을 하는데 맛집 있잖아요. 맛집은 사람들이 찾아가야 안 찾아오지. 저는 그게 저 철학이에요. 맞아. 광고하지 말아라. 맞아. 맛있으면 찾아오게 돼 있다. 맛을 내려면 네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맛은 만들어진다. 근데 그 맛이 바로 만들어지진 않지만 그 맛을 광고할 필요도 없다. 왜 그러면 사람이 알아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맛은 우러나서 그 사람들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 콜센터가 없고 전화 받는 사람만 있어요. 아웃바운드가 없고 아웃바운드라고 그러더니 계속 전화 돌리는 사람 그런 게 없어요. 저희는 받기만 해. 고객 그 회원 지원.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이 없어요. 이야. 예,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회사는 고객 불편한 사항만 전달해주는 접수센터는 있고, 마케팅하는 부서가 없어요. 예, 그렇게 왔어요. 맞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진짜. 공짜 점심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 경제학은 공짜 점심은 없거든요. 그 안에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길 가다가 100만 원을 딱 준다. 선배님 받겠어요? 뭐 하다가요? 길을 가는데 모르는 사람 100만 원 딱 줘요. 못 받죠. 못 받죠. 예, 근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그 안에 독이 있는데. 맞아. 그냥 돈을 절대 줄 일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공짜로 없거든. 맞아. 종목을 왜 준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개인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네. 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종목 이거 사라고 준다는 건 호의를 베풀 때는 의심을 해야죠. 거기 안에 독이 있다고. 옛날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네, 좋습니다. 진짜 웃긴 얘기예요. 제가 부산에 강연에 갔거든요. 네. 이제 강연에 부산에 그 강연에 갔는데 사람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딱 보면 그
딱 우리가 보면 아 저분 돈이 많겠다 생겼다는 게 보이잖아요. 네. 일단 뭐 외모적으로 준수하고 네. 이런 그 피지컬 자체가 아 되게 준수하신 분이고 딱 말모자 딱 쓰고 딱 앉아가지고 안 가시는 거예요. 사람 다 끝났는데 정리하는데 안 가시더라고. 근데 아, 왜 안 가세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왜 안 가시냐고. 그러니까 나하고 꼭 얘기를 해야 됐대. 밥을 먹어야겠대요. 안 가시고 막 비도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근데 안 가시더라고. 그래서 아 제가 죄송한데 이 스태프들도 같이 와갔기 때문에 아 죄송한데 못 간다. 그러니까 자기 스태프를 다 밥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꼭 그 식사를 해야겠대.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헤어질 때 됐는데 꼭 저를 집에 데리고 가야 된대. 그래서 스태프들도 다 갔어요. 근데 그 집이 있잖아요. 어마무시하게 큰 집이야. 막 광안대교가 막 정보용으로 보이는 진짜 막 그 드라마에서 보는 그 집이야. 거기서 막 돌 있죠. 수석. 원래 부자들은 돌 많이 있거든요. 뭐 수석 막 이거 막 한 1억짜리라고 얘기하고 막 그 뒤에 그림, 벽화, 그다음에 계좌를 딱 보여주더라고. 근데 그 안에 그 100억인가 딱 그 계좌 안에 100억이 있어. 100억이 딱 있어. 그러더니 딱 저한테 이런 제의를 하더라고. 여기 김 멘토, 내가 당신을 오래만 봤는데 이거 당신 운영하게. 그러면 당신이 내가 딱 보니까 이거 운영하면 한 달에 한 10%는 뭐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00억에 10%면 10억이고 10억이면 5억씩 나랑 가질까? 딱 그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노 했죠. 노 했고 그냥 우리 그 리딩 회원방에 있으니까 그거 회원 가입하시라고. 그러더니 그 100억 가구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와이프하고 협의해야 된대. 그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로 얻으려고 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내가 만약에 젊은 친구고 그런 인생의 고난이 없었다면 그거 덥석 받겠죠. 나한테 기회라고 생각해. 그 안에는 독이 있거든. 만약에 그 돈 손해봤으면 저는 배 있잖아요. 어디 중국에 팔려 넘어갔을 거예요. 네, 그만큼 돈이 무서운 거고 세상에 공짜 존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그런 제안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네, 그렇죠, 선배님. 저도 그냥 해라. 제가 그 세력한테 전화 온 적이 있었거든요. 방송에서 조금 그래도 조금 오래 하다 보니 우리 회원들한테 녹화한 내용을 틀어줬어. 나한테 딱 전화가 온 거야. 김 사장 그러는 거예요. 아 누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나 뭐 누군데? 뭐 이런 거야. 나 잘 모르겠는데니까. 당신 요즘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방송에서 종목 하나 띄워주게. 내가 10억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내가 10억으로 보이냐고 쪽팔리게. 아 줄라면 1000억이나 1조 주지 10억이 뭐냐고. 내 10억으로 보이냐고. 그걸 딱 녹취해갖고 회원들한테 틀어줬어요.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많으니까 방송 보고 주식 사지 말라고. 맞네요. 그 젊은 애들이 그런 게 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옛날에 그런 게 많았죠. 솔직히 방송에서 정보해주고. 지금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있겠죠. 왜 모르게 없겠어요.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 좀 없어졌죠. 근데도 있겠죠. 네.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뭐 거래량 없는 거 가지고 막 괜히 추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자, 카카오톡방 다 그런 거예요. 다 물린 세력들의 애들이 여러분들 모아놓고 종목 주고 여러분들 사면 팔아 넘기는 물량 바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는 없다는 걸 꼭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아까 테마주 얘기했는데 테마주 선정할 때 네. 이제 테마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가요? 있죠, 선배님. 그 테마주는 정말 둘 중에 하나죠. 잘 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못하면 큰 손해를 내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재료의 크기. 재료의 크기. 네, 그다음에 재료 재료를 보면 딱 이게 크게 갈르는지 딱 이제 요즘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주식을 제가 그 아침에 뉴스 데이터 보면 딱 알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대략 몇 프로 정도 움직일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게 하루짜리다, 이틀짜리다, 좀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한 또 데이터를 다 쌓아놓았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거를 가지고 많이 예를 들어서 그냥 삼성전자가 무슨 중소기업 계약했던 게 점상이에요. 그냥 시가 붙어버려야죠. 이런 거죠. 공식인 거죠. 삼성전자가 우리 선배님 회사에 투자했다. 그냥 점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에 잡아버려야죠. 이거는 그게 저희를 크긴 거죠. 그런 이 종목의 제목 이게 헤드라인만 보면 대략 이거는 크게 갈 거다, 적게 갈 거다 이런 게 좀 보이죠. 그게 경험이. 그냥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계속 많이 보고 이 관련된 종목의 뉴스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오늘 도심항공 뱃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상한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게 아침에 뉴스가 나왔거든요. 정책적으로 밀어준다. 인수위에서 도심항공에 대한 부분이 과제다라고 해서 상한가 같이 아침에 그 뉴스를 캐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따로 붙어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 테마주를 할 때는 그 뉴스의 크기를 잘 봐야 되고 이게 오래 갈 거냐 짧게 될 거냐에 대한 헤드라인은 분석을 하고 관련 종목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보니까 시장 흐름, 주식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을 보는 눈도 키워야 된다. 네, 맞죠, 선배님.
그래서 국내 국외 뭐 역사 흐름 등 뭐 이것도 꼭 봐야 된다. 네, 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뭘 봐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왔다 오고 하던 길이 있다면 맨날 이게 가다가 가로등이 꺼져도 그냥 갈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오가던 길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불이 꺼져도 여기는 그렇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내 길이가 있는 거잖아. 맞네. 머릿속에 불이 꺼져도 그래도 가요. 근데 내가 그 길을 가보지 않고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이 길을 못 가, 무서워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배경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블랙스완이 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고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형태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시장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가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가 매매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장에 대한 그 역사를 모르고 있다면 그 매매하기 어렵거든요. 항상 패턴이 바뀌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시장은 안 변해요. 사람만 바뀔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그 흐름을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변화들, 그 다음에 추이를 항상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꼭 봐야 돼요. 시장이 좋으면 고기 생산들이 시장에 우리가 물건 사러 갔을 때 시장에 물건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으면 잘 팔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시장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물건도 안 팔릴 거고,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을 거죠. 그래서 최우선은 마켓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CEO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식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거다. 삼성전자를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으면 어디서? 시장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당신은 생선가게 사장님이다. 그러기 때문에 명함을 팔아라. 나는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마인드가 달라지거든요. 내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어렵고 뭐 트레이더한테도 상당히 어려운 어렵죠, 시장인 것 어렵죠. 같은데 예. 지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만약에 뭐 시장 전망이라든지 예, 뭐 그래서 좀 저는 하반기는 돼야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상반기는 조금 별로일 것 같고요. 하반기 때는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수급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결국 외국인이 산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서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사고, 이게 외국인들이 많이 파았잖아요. 그게 3,000포인트부터 3,600원짜리까지 개인들이 엄청 많이 샀거든요.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팔았거든요. 굳이 얘들의 입장에서는 롱보다는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때려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거든요. 올린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굳이 올려서 득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개인들한테 두들겨 맞기 때문에 이게 좀 개인들이 지쳐서 개인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에서 조금 더 관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 시그널을 외국인이 키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반기는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지나면 하반기 때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이 업종들이 좀 보이긴 해요.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뭐 카메라 모듈이나 뭐 이런 쪽은 되게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쪽을 잘 잡으면 이게 진바닥이라고 그러죠. 작년에 올라갔던 가바닥이라고 해요. 공평하지 않았거든요.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비교 위에서 좀 밀리는 시장이라고 했다면 이번에 진짜 바닥이 나오면 정말 큰 기회가 저한테는 진짜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저하고 비슷한 시각이시네요. 네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종목에 따른 투자 팁과 투자자들의 이런 덕목 혹은 또 습관을 갖추자. 네. 뭐 조언해 주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배님이 성공하신 게 그 중대형주에 중소형주에 긴 시간을 주면서 이렇게 큰 수익을 얻으신 그 산 증인이신 거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뭐 상황들에 대한 그 반증에 대한 부분들이 심증에서 왔었고 그래도 잘 이겨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큰 고기를 잡으려면 큰 바다로 가라고 했잖아요. 큰 바다는 조그만 저수지보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악조건이 많거든요. 그 대신에 그 시간을 기다리고 투자하다 보면 정말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잡히면 대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종목을 잘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눈을 키우고 하기 위해서 이 바닥바닥 하는 것보다는 좀 그 기본이라고 하거든요. 기본이 된 주식을 사서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찾는다면 아마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죠.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본다면 그런 업종들을 잘 파악해서 그 다음에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긴 그 장기적인 안목으로 끌고 간다면 가장 크게 투자의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루 이틀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그런 게 우리가 개인 투자가 맞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오늘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예. 오늘 만나본 손님은 김영규 대표님입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